네, 프리 체크를 마치고 패션 서킷을 연결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걸게 되는데요. 지금 스탠바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륨 컨트롤에 요 FiO2, PIP, RR, 타이달 볼륨 요 값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스타트 벤틸레이션 통해서 스타트를 한 다음에 수치를 변경해 주셔도 되고, 스타트를 하기 전에 수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밑에 이제 다이렉트 액세스 너비라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 돌려서 수치를 즉각적으로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볼륨 컨트롤 버튼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양한 세부적인 파라미터를 한꺼번에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RR을 이런 식으로 조금 낮추고요. 타이달 볼륨도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춘 다음에 억셉을 눌러주시면요. 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수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수치를 이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직접적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값을 설정한 다음에 스타트나 스탑을 벤틸레이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타트 버튼, 요거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스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통해서 주로 스타트를 하게 되겠고요.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공호흡기가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웨이브 폼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이제 프레셔, 그리고 플로우, 볼륨, 프레셔, 플로우, 볼륨 세 가지의 파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형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플로우가 들어가면 압력이 올라가면서 볼륨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로우가 빠지면 압력이 빠지면서 이렇게 볼륨도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값이 나오는데 피크 프레셔, 민 프레셔, PIP, RR, O2, I 레이쇼, expiratory minute 볼륨, 그리고 inspiratory tidal 볼륨, expiratory tidal 볼륨 이 값들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좀 작게 표시되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알람 리밋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지금 알람을 끄는 버튼이고요. 알람을 끄는 버튼, 그리고 알람 프로파일이 이 버튼은 눌러보시면은 알람 레인지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어퍼 리밋, 프레셔의 어퍼 리밋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셔 어퍼 리밋, 미닛 볼륨, RR, 그리고 PIP 수치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알람 레인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오토셋을 통해서 자동으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반적인 화면에 대해서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볼륨 컨트롤을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서버와에 있는 모든 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RVC 이 세 가지 컨트롤 모드가 가장 먼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서포트 10렙입니다. 서포트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MV인 이제 혼합 모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호흡기마다 설치된 모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모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모드가 바뀌면서 설정할 수 있는 값이 조금 바뀝니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컨트롤 모드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RVC. 볼륨 컨트롤을 선택하시면은요, 요 가운데를 보지 마시고 요 네 개만 보시면은 타이달 볼륨, RR, PIP, FiO2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항상 공통사항이고요.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는 게 볼륨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타이달 볼륨이 나오겠고요. 일정한 타이달 볼륨이 나오는데 피크 프레셔가 변합니다. 환자의 폐 상태에 따라서 피크 프레셔가 변하는데 폐 상태를 조금 안 좋게 이렇게 좀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달 볼륨 450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알람, 이 PAW 하이가 AW가 에어웨이입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P가 프레셔고요. 에어웨이 프레셔가 높다는 알람이 뜨는데요. 주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힌 이제 주로 시크리션 때문이죠. 그래서 석준을 해주시면 보통 해결이 되는 이런 알람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볼륨 컨트롤에서는 타이달 볼륨이 설정된 게 잘 나오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피크 프레셔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피크 프레셔가 높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를 전응해 주는 것이 요 작은 40입니다. 알람 프로파일에서 보시면 요 프레셔 어퍼 리밋이거든요. 요 프레셔 어퍼 리밋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볼륨 컨트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프레셔 컨트롤을 보여드리면 다 똑같은데 요 네 가지를 보시면 다 똑같은데 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타이달 볼륨 대신에 PC above PB라는 요 프레셔 레벨을 설정해 주게 되는데요. above PB는 요 핍 위에 PC 프레셔 컨트롤인데요. 프레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PB 5로 설정을 했고 프레셔 레벨 10으로 설정했더니 PB 5가 나오고요. PP기 피크 프레셔가 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 더하기 15가 이 피크 프레셔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PC above PB,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 PB 요 라인이고요. 요 라인이 지금 5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얼마만큼의 압력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만큼의 압력을 주기 때문에 5랑 10을 더해서 20이 나오는 게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일단 프레셔 컨트롤의 목적은 환자의 폐를 가능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이 설정된 아까 전에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는 볼륨 컨트롤에서는 타이달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 프레셔가 높아졌잖아요. 그만큼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데미지로 연결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레셔를 고정해 주는 것이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은 설정된 프레셔에 따라서 설정된 프레셔와 이제 환자의 상태, 렁의 상태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환자의 폐가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환자의 폐를 조금 더 잡아보게 되면은 피크 프레셔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타이달 볼륨이 300대에서 180, 200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람이 뜨게 되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셔가 이제 에어웨이 프레셔가 높다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닛 볼륨이 낮다고 이제 알람이 나오고 있네요. 그 이유는 프레셔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프레셔를 고정해주기 때문에 환자의 렁 상태에 따라서 혹시 예를 들어서 시크로니션이 굉장히 많이 차게 되면은 볼륨이 안 나오게 되고 미닛 볼륨이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마찬가지로 시크레이션을 해주면 천천히 타이달 볼륨이 회복을 하겠고요. 타이달 볼륨이 회복하면서 미닛 볼륨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달 볼륨 회복되었기 때문에 알람을 꺼보겠습니다. 알람을 끄면은요 2분이라고 뜨면서요 2분 동안 알람이 중단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소리는 꺼지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색은 계속 빨간색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프레셔 컨트롤은 프레셔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타이달 볼륨을 잘 모니터링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레셔 컨트롤 한 번 더 누르면 다양한 이제 패러미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네 가지만 설명드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설명을 안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만 어떤 건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I는요, I 레이쇼입니다. 흡기와 호기 비율인데요. 보통 1대2가 기본입니다. 1대2가 기본이고요. 이 T 인스프라이즈는요,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입니다. 흡기의 기울기 시간인데요. 흡기의 기울기 시간이 보시면은 요 흡기의 기울기, 여기 지금 쏟아오르는 요 기울기가 지금 기본값이 5%로 되어 있습니다. 5%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환자가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개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가 있는데요. 이 트리거는 자 왼쪽으로 돌리면 트리거가 둔감해져서 환자가 더 많이 호흡 노력을 해야지 자발 호흡을 인정해 준다.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환자가 조금 더 편하게, 왜냐하면 민감해집니다. 환자가 조금만 노력해도 호흡 노력을 인정해줘서 서포트를 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자가 편하게 호흡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너무 민감해지는데요. 너무 민감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킷이 떨리는 거나 아니면 환자가 이리터블 했을 때에도 그것을 자발호흡으로 인지해서 서포트를 줌에 따라서 파이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에서 5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이었고요. 아까 볼륨 컨트롤에서도 보시면 이 T포즈라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T포즈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볼륨 컨트롤에서는 T포즈라고 해서 압력이 들어갔다가 잠깐 멈추는 플라토 구간, 여기 보시면은 플라토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전체 흡기 시간 중에 몇 프로를 설정하실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고요. 요 10%면은 예를 들어서 3초 동안의 이제 호흡 시간 중에서 10%, 0.3초 동안에는 저 플라토 구간을 설정해서 객스 익스체인지를 좀 더 잘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플로우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해 주실 거는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겠고요. PRVC 잠시 보겠습니다. PRVC는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의 약자이고요. 볼륨 컨트롤입니다. 결국 볼륨 컨트롤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게 현재 보시면 이 볼륨 컨트롤의 모습이거든요. 볼륨 컨트롤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 플로우가 이렇게 직선인 스퀘어라고도 하고요. 컨스턴트 플로우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플로우가 직선인 것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프레셔 컨트롤을 보면은 프레셔 컨트롤은 환자의 폐를 좀 더 보호해 준다고 했는데요. 환자의 폐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보시면 이 플로우가 좀 다릅니다. 컨스턴트 플로우에서 아주 빠르게 들어갔다가 낮아지는 디셀러레이팅이라는 플로우를 사용하는데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사용하면 이 피크 프레셔를 조금 더 낮추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PRVC를 이제 PRVC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첫 번째 호흡은 이런 식으로 볼륨 컨트롤처럼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부터 계속해서 프레셔 컨트롤처럼 보여지는 이 웨이브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을 해주지만 알람을 좀 끄겠습니다.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지만 환자에게 이제 주는 방식이 프레셔 컨트롤처럼 작동합니다. 조금 더 낮은 피크 프레셔에서 원하는 타이달 볼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을 좀 합쳐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타이달 볼륨을 설정하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않으면은 피크 프레셔를 점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타이달 볼륨이 나오지 않으면 피크 프레셔를 쭉쭉 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퍼 리밋이 40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40-5를 해서 35 이상으로 이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지 않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그 기능을 사용하면서도 타이달 볼륨을 낼 수 없으면은 알람이 뛰게 되는데 알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테스트랑이 빠졌네요. 테스트랑을 다시 띄우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40-5까지 35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Regulation Pressure Limited라는 알람이 뜹니다. 이 알람은 세팅된 타이달 볼륨을 내기 위해서 프레셔를 올렸으나 Upper Pressure Limit -5, 즉 40-5에서 35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타이달 볼륨을 이 350이라는 타이달 볼륨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는 알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시크릿을 찼을 때 가장 많이 뜨는 알람이고요. 여러분들께서 PRVC 모드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접하는 알람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어퍼 리밋을 올리셔도 해결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시크릿션이나 원인 해결을 통해서 이 알람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해결되게 되면은요. 원인이 해결되게 되면 타이달 볼륨이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타이달 볼륨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알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PRVC의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만약에 시크레이션을 빼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이 프레셔 어퍼 리밋을 이런 식으로 50, 60까지 올리면서 해결하시게 되면은 환자에게 굉장히 많은 프레셔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트라우마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퍼 프레셔 리밋을 조절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VC 모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컨트롤 모드를, 지금 컨트롤 모드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환자가 깨어나게 되거나 이제 자발호흡이 살아나게 되면은 프레셔 서포트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서포트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서포트 모드를 선택하시면, 자, 마찬가지로 왼쪽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아까까지만 해도 네 가지의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지금 한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RR이 사라졌는데요. 서포트 모드부터는 환자가 RR을 결정하기 때문에 RR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R이 없고 PC above PIP에서 PS above PIP, 프레셔 서포트 above PIP으로 바뀌었습니다. 똑같이 프레셔 서포트 레벨입니다. 그래서 억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포트 모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자의 자발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요. 환자의 자발 호흡이 없기 때문에 자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스타트가 되지 않고 호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이 없게 되면은 알람이 뜨면서 백업 모드가 동작이 되는데요. 지금 백업 모드가 되면서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큼 기다려줘야 되는 기준은 알람 프로파일을 눌러주시면요. 앱니아 타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초로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돌릴수록 낮춰집니다. 최소 15초를 기다려주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2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No patient effort, patient effort가 없으니 프레셔 서포트의 모드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라는 알람이 계속해서 뜹니다. 다시 한번 환자의 자발호흡이 생기면은 자발호흡을 만들어 보면은 백업 모드에서 원래도 넘어가면서 자발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프레셔 서포트를 눌러 보시면은요, 요 오른쪽에 백업 벤틸레이션의 모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드를 통해서 백업 모드를 결정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자발호흡이 없게 되면은 백업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20초 후에 백업 모드로 넘어가게 되는데 알람을 좀 끄고요. 지금처럼 다시 한 백업 모드가 넘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지금 보시면 이 호흡이 시작하기 전을 보시면 플로우랑 프레셔에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컨트롤 모드입니다. 컨트롤 모드는 어떤 트리거, 유발점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지만 만약에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게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압력이 밑으로 꺼진 음압이 걸립니다. 환자의 폐가 음압으로 만들어지면서 살짝 이렇게 압력이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플로우에도 이렇게 주황색으로 플로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T자가 뜨는데요. T자가 뜨면서 환자의 자발호흡, 셀프 트리거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즉, 요 T랑 프레셔 부분, 플로우 부분 세 부분에서 모두 다 자발호흡에 어떤 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좀 더 많이 당길수록 그만큼 음압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호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프레셔 서포트고요. 점점 프레셔 레벨을 줄여주면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가 당기는 만큼 이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좋아서 점점 프레셔 레벨을 0까지 만들어주면은 이게 바로 CPAP 모드가 됩니다. 핀만 주는 것이 이제 CPAP 모드인데요. CPAP이라고도 하고 CPAP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환자가 이렇게 숨을 쉬면 피크 프레셔가 거의 많이 올라가지 않고요. 환자가 숨을 쉬는 만큼 타이달 볼륨이 나오게 됩니다. 프레셔 레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컨트롤 모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CPAP 모드를 유지하다가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이제 위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프레셔 서포트까지 확인했고요. 자, 만약에 프레셔 서포트를 했는데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컨트롤 모드에서 프레셔 서포트로 넘어가서 환자가 자발호흡을 해야 되는데 RR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미니 볼륨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보시면은 SIMV입니다. SIMV 모드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컨트롤 모드만큼의 SIMV 모드가 있고요.
알람을 끄고, 컨트롤 모드만큼의 SIMV 모드가 있고, 볼륨 컨트롤 SIMV, 프레셔 컨트롤 SIMV, VRVC SIMV가 있습니다. 서포트 모드는 다 이제 프레셔 서포트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분께서 프레셔 컨트롤을 쓰다가 서포트로 넘어가고 싶은데 아직 환자의 자발 호흡이 충분하지 않아서 SIMV로 넘어가고 싶으면 SIMV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IMV 프레셔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있어서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4가지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왼쪽 4개를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의 RR에서 SIMV 레이트라는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RR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SIMV 레이트를 6으로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IMV 레이트가 6이 되는데요. 1분 60초에 6번의 강제 호흡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1분에 6번이면요. 그리고 1분에 6번의 강제 호흡이고 나머지는 자발 호흡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좀 이렇게 폭이 작은 게 자발 호흡이고요. 폭이 좀 굵은 게 이렇게 강제 호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는 게 SIMV인데요. 강제 호흡과 자발 호흡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SIMV에서 S가 싱크로나이즈드입니다. 환자와의 최대한 동기화를 해준다는 건데, 환자가 호흡을 할 때 최대한 맞춰서 호흡을 넣어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1분에 6번의 강제 호흡을 줄 건데, 1분에 6번의 강제 호흡을 줄 때도 가능하면 환자의 호흡이 있을 때를, 호흡 시작이 있을 때, 트리거링이 될 때 강제 호흡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발 호흡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다가 강제 호흡 시점이 왔을 때, 방금도 자발 호흡이 있을 때 강제 호흡을 줬잖아요. 자발 호흡을 하기 시작하니까 강제 호흡을 줬습니다. 지금도 자발 호흡하고 자발 호흡을 시작하니까 강제 호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 호흡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자발 호흡이 없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다가 더 이상 못 기다려주는 시간이 되면은 지금 자발 호흡이 없을 때 강제 호흡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SIMV를 주게 됩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SIMV 레이트가 6이라고 예를 들면은 1분당 6번, 10초당 1번의 강제호흡을 줍니다. 근데 그 강제호흡을 줄 때도 가능하면 환자의 셀프 트리거링에 맞춰서 강제호흡을 주고요. 그 강제호흡 외에는 환자가 자발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SIMV가 레이트가 6인데 RR이 지금 8이고 조금씩 9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SIMV 레이트, 이 RR에서 SIMV 레이트를 빼게 되면은 환자의 자발호흡 수가 됩니다. 일단 SIMV 설명 요 정도까지 해드리고요. 다른 동영상에서 조금 더 SIMV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드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프레셔 컨트롤러에 맞춰놓고 나머지 화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사용하면서 많이 쓴 것이 알람을 끄는 것과 알람 범위를 설정하는 이 키 2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 아래쪽에 수치를 직접적으로 변경해주는 키를 많이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O2 브레스입니다. O2 브레스를 눌러주시면요, 이 화면을 보시면요, 35로 지금 FiO2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O2 브레스를 눌러주시면 100%로 바뀌면서 알람이 2분 동안 꺼집니다. 2분 동안 알람은 꺼지고 100% 산소가 1분 동안 제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Oxygen Breath Active라고 적혀있죠. 1분 동안 100% 산소를 넣어주기 때문에 혹시 SpO2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키고요. 나머지 키는 크게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디셔널 밸류가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 하는 페이지가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페이지인데 주로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미 충분히 다 보았고요. 이쪽 보시면 네뷸라이저 키가 있습니다. 네뷸라이저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네뷸라이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네뷸라이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테이터스는 인공호흡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네럴에서 보시면은 에어 프레셔와 오토 프레셔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O2에 꽂았는데 여기서 적당한 이제 압력이랑 이제 에어와 O2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로 2에서 5바 정도 체크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투셀 에러가 많이 나는데요. 오투셀 에러 이 스테이터 상태파에서 어느 정도 언제 갈았는지 어느 정도의 용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시간 있을 때 눌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크게 많이 사용하는 건 없는데 트렌드 한번 보겠습니다. 트렌드 눌러보시면은 24시간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이얼을 통해서 1시간부터 24시간까지의 호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RRSP가 자발호흡이거든요. 자발호흡이 언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양한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메뉴 키가 있는데요. 메뉴 키를 눌러주시면요. 이 컴펜세이트, 처음에 보상이란 거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을 켜고 끄실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켜고 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타이다볼륨 50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상을 한 거고요. 실제로 환자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값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메뉴에서 컴펜세이트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넣어주시면요. 보상 기능을 디액티베이트 할 거냐, 보상 기능을 끌 거냐는 팝업창이 뜹니다. yes를 통해서 보상 기능 끄면요, 방금 주황색 테두리가 없어지면서 보상 기능이 꺼졌고요. 타이다 볼륨이 500 정도가 나왔는데 55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면은 인공호흡기는 사실상 약 550의 타이다 볼륨을 넣어주는 거고요. 환자에게는 500 정도가 같고 50 정도는 이 서킷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컴펜세이트에서 컴플라이언스, 보상 기능을 켤 거냐, 액티베이트 할 거냐, yes 눌러주시면은 주황색 켜지면서 550 들어가는 타이다 볼륨이 500 정도로 낮아집니다. 서킷 안에 가지고 있는 이제 타이다 볼륨을 제거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에게 들어가는 타이다 볼륨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또 자주 쓰는 것은 이제 바이오메드에서 오투셀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투셀이 뭐냐면 저희가 설정하는 FiO2가 환자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잘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O2입니다.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게. 근데 이 O2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35로 세팅했는데 뭐 25, 20, 30 이런 식으로 수치가 다르면은 사실상 프리유즈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프리유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용 중이면 프리유즈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메뉴에서 바이오메드에서 오투셀 어댑테이션 통해서 yes 눌러주시면은 규정이 됩니다. 약간의 이제 오차를 교정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사용 중일 때 혹시 프리유즈 체크에서 제대로 넘어갔는데 약간의 오차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 오투셀 어댑테이션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를 살펴보았고요. 퀵 액세스를 보시면 되겠는데 퀵 액세스에서 석션 서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석션 서포트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은 프리 옥시지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FiO2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시는데 주로 100%로 많이 하고요. 억셉 눌러주시면은 2분 동안 설정된 FiO2로 환자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 기능은 보통 오픈 석션 하실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2분 동안 약간 좀 더 많은 FiO2가 들어가서 환자한테 옥시지네이션 충분히 준 다음에 오픈해줍니다. 오픈해주면 2분 동안 알람이 꺼지고요. 2분 동안 알람이 꺼지면서 더 이상 플로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시크레이션이나 이제 물 같은 게 트여가지고 더럽혀질 일이 없고 좀 더 조용한 상태에서 오픈 석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픈 석션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환자에게 서킷을 연결해주면 바로 자동으로 벤틸레이터가 작동하면서 1분 동안 한 번 더 설정된 FiO2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SpO2가 떨어지는 환자일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겠고요. 혹시 필요 없으면 캔슬 눌러주시면
원래 FR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클로즈 석션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스플리턴 컬처나 그런 오픈 석션을 해야 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퀵 억세스에 보시면은 이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루프를 보시는 건데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고 혹시라도 다른 의료진이나 다른 분께서 루프를 볼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퀵 억세스에서 이 루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인 스크린은 다른 화면에서 바로 메인 스크린으로 돌아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다른 화면을 하다가 메인 스크린 눌러주시면은 바로 첫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주요 기능 키와 모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 알람 핸들링입니다. 알람 핸들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많이 뜰 수 있는 알람이 여기 서킷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서킷을 빼게 되면은 여러가지 알람이 동시에 뜨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책 튜빙이라고 뜹니다. 책 튜빙이라고 뜨고요. 여기 종 모양을 눌러보시면은 동시에 뜨는 알람들이 여러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은 알람이 뜨게 되는데 책 튜빙 일단은 서킷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알람입니다. 그래서 서킷을 제대로 연결해 주시면은요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서킷 제대로 연결해주고 보통 환자가 몸부림치거나 아니면 헐거워져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킷을 제대로 연결해주고 알람을 꺼주시면은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제대로 플로우가 이제 이 웨이폼이 나오면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겠고요. 그게 바로 책 튜빙입니다. 책 튜빙은 굉장히 많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책 튜빙 떴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서킷을 잘 연결해 주시면 되시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물이 차거나 시크리션이 차는 경우인데요. 서킷에 물이 차거나 시크리션이 차면 살짝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시크리션이 차면 이렇게 물결 같은 모습이 나오고요. 물이 많이 차게 되면 더 큰 물결 같은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킷 내부에 있는 이제 물이나 시크리션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간혹 가다가 휴미디파이어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캐릭을 잘못됐을 때도 책 튜빙이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뜰 수 있는 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설정을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설정을 조금 변경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뜰 수 있는 게 재채기를 하는 건데요. 재채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가 뜨면서 근데 일회성 재채기는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금방 바뀌어서 예전에 재채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알람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이 부분이. 근데 계속해서 재채기를 한다. 계속해서 막격식으로 재채기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환자의 재채기가 너무 심하면 석션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석션으로 안 되면 약물을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재채기를 할 때 굉장히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결국이 에어웨이 프레셔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자에게 이제 데미지를 갈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어퍼 리밋이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퍼 리밋이 4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채기를 해서 순간적으로 어퍼 리밋을 넘게 되면은 보시면 압력과 플로우를 동시에 다 빼줍니다. 그래서 환자의 렁이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볼륨 컨트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볼륨 컨트롤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된 타이다 볼륨을 줄 수가 없을 때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가 잘 발생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크레션인데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기도가 좁아졌거나 막혔거나 무언가로 인해서 좁아졌거나 막혔거나 이런 원인이 많은데 대부분은 시크레션입니다. 시크레션일 경우에는 석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기도 경련, 브론코 스패즘 있을 경우에는 보통 네뷸라이저 약물, 브론코 다일레이터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휘징 사운드를 동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가 알람을 좀 끄겠습니다. 또 많은 경우가 ET 튜브를 깨무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에어웨이를 제대로 입에 제대로 물려주시고
ET 튜브가 깨물리지 않게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ET 튜브를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기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이 어퍼 리밋, 여기 보이는 작은 이 어퍼 리밋을 다 닿아야지 이 알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알람 설정 혹시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폐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디폴트, 이 40이 디폴트 값이 초기 값이거든요. 초기 값이 굉장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디폴트 값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60까지 올리게 되면은 알람은 울리지 않겠죠. 알람은 울리지 않지만 피크 프레셔가 40 이런 식으로 45 이런 식으로 높아져서 환자의 폐에 데미지를 줘서 그게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퍼 리밋을 올리는 때는 뭐 시니어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께 노트를 해서 컨펌을 받고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40이고요. 이런 식으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의 알람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람을 한번 볼 텐데요. 자, 프레셔 컨트롤로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에서 가장 많이 뜨는 알람이 이제 컨트롤 모드에서 서포트 모드로 넘어갔을 때 RR을 환자가 결정해 주게 되는데요. RR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RR이 예를 들어서 거의 없거나 부족한 경우인데 RR 범위를 좀 높여서 알람을 일부러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람을 만들게 되면 서포트 모드에서 해야겠네요. 자, 서포트 모드에서 알람이 굉장히 부족해지면 일단 알람이 부족해지면서 보통 미니 볼륨로 expiry 미니 볼륨이 낮다는 이런 알람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될 경우에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커프 프레셔의 커프가 적정하게 있는가예요. 커프 프레셔가 빠지면서 이제 셀 경우에 이제 알람이 볼륨이 좀 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경우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경우입니다. 환자가 숨을 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쉬는 경우도 있고요. 숨을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못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심호흡을 숨을 안 쉬는 환자 깨워 보셔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환자가 숨을 안 쉰다고 하시면은 모드를 변경하시던지 아니면은 SIMV 등등의 어떤 프레셔 컨트롤 모드와 서포트 모드, 컨트롤 모드와 서포트 모드가 합쳐진 모드를 사용해서 미니 볼륨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알람을 해결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RR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퍼 리밋이 30으로 되어 있는데요. RR을 좀 많이 높여 보겠습니다. 이제 RR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뜨는 알람이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RR 하이인데요. Respiratory Rate가 호흡수가 높다라는 알람입니다. 서포트 모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알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알람이 걸치면서 30이 넘어가면서 알람이 뜨게 되는데 서포트 모드에서 거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알람입니다. 일단은 이 알람 같은 경우에는 RR이 빨라지는 유발 요인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서큐레이션 때문에 그런지 환자가 불편한 데 없는지, 통증이 있는지, 열이 나는지, 아니면 너무 이리터블한 건 아닌지 등등을 확인해서 원인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걸 해서도 안 되면 ABG 상의 O2나 CO2 농도가 어떤지 등등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편안하게 해줘야지 RR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람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 RR 하이라는 이 알람이 계속되면은 미니 볼륨이 높아진다는 알람이 또 뜰 수가 있거든요.
지금 디폴트 값이 좀 높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뜨는 경우가 많고, 이 RR 하이라는 알람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미니 볼륨이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폐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 양상을 잘 살펴보고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데미지를 주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그래서 RR이 이제 30 아래로 떨어지면은 알람이 울리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RR이 굉장히 높고 해결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알람을 끄실 수는 없잖아요. 끄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의료진들과 협의해서 이 RR 리미트, 이 레인지를 좀 조절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까지, 이 환자는 너무나도 이제 RR이 빠르고 다른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인데 RR이 워낙에 빠르다 하면은 알람을 조절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알람이 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람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알람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드린 4가지 알람이 굉장히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 외의 부분은 대부분 이 4개를 해결하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알람 뜨더라도 이제 뜨는 원인을 알람 뜨면 텍스트가 뜨잖아요. 그 텍스트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알람 소개를 다 마쳤고요. 지금 남은 게 이제 네뷸라이저랑 소독에 대해서 좀 남았는데요. 네뷸라이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뷸라이저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서브와이러스 네뷸라이저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인공호흡기를 잠깐 스탑해 보겠습니다. 스탑해 보고요. 이 상태에서 서킷을 교환하거나 필터를 교환하게 되는데, 필터는 보통 하루나 이틀 이제 저가형 필터는 하루고요. 저희 서버 디오가드 필터는 이틀인데 사용해 주시고 버려 주시면 되시고, 서킷도 사용 일회용이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고 버려 주시면 되십니다. 버려 주시고 새로운 서킷을 장착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뷸라이저 케이블은 버리면 안 되시고요. 케이블은 이제 소독 티슈로 잘 닦아 주시면 되시고, 그 테스트렁이나 요 호기 카세트는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을 해주시는데, 호기 카세트 같은 경우는 중앙 공급실에 보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중앙 공급실에서는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소독 세척기 혹은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게 되는데, 오토클레이브는 고압 증기 멸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호기 카세트 안에 있는 센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중앙 공급실에서 하긴 할 텐데, 신규 선생님들도 어떤 식으로 소독이 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버 디오가드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서버 디오가드 필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이 이틀이고요. 이틀 쓴 다음에 갈아주시기를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찍는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조금 더 생기는 궁금증들에 대해서 해소하실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